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구글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랬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들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레모니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다수 공통점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주로 공통된 이야기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해외 기업들 이제 시간외로 하락폭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그것만 아니었으면 국내 증시 좀 더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뭐 증시에 이제 IT 쪽에 뭐 영향을 줬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증시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이 시간외로 6.58% 하락했고요. MS가 6.7%.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간외로 5% 하락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들 보면은 이번에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거나 아니면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이 지금 어두웠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좀 하락폭이 컸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는데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쪽 그 애저 매출이 4분기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가 한 560억 달러 되는데 그거보다 낮은 한 530억 달러 전후의 그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좀 시간으로 부진했고 알파벳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상승했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면 매출액 성장률이 지난 2013년 이후로 가장 저조했다라는 소식으로 또 이제 시간에 뭐 투심이 위축된 거 반영이 됐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 기업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증가한 거 알 수가 있는데 4분기 예상 매출이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역시나 시간외로 5% 하락했어서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또 실적 발표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래요. 3분기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어닝 쇼크 수준이었어요. 네, 쇼크죠. 네. 네. 그럼에도 주가가 오르는 건 무엇일까? 왜냐하면 실적도 좋지 않고 심지어 감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네. 그 말은 즉슨 이 안 좋은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감산을 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걸 말했는데 그럼에도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른다는 건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실적보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을 좀 더 궁금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 편차가 컸었어요. 네. 뭐 한 40%대에서 한 70%대까지 이렇게 넓은 그런 범위 내에 좀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60.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고 보통 매출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유는 뭐 수요 부진이랑 가격 하락 때문인데 수요를 높여서 좀 원가를 절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가격 하락폭이 워낙 크니까 생각보다 영업이익 하락폭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좀 상승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투자 축소와 이제 감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줄이면서 좀 수급 밸런스를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DDR5, DDR5를 기반으로 해서 PC 시장뿐만이 아니고 프리미엄 서버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좀 기대감을 심어준 것들이 그래도 오늘 뭐 선방하는 요인 중에 뭐 한두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아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기전자 업종으로 막 쏠렸다가 수익 내고 도망가려는가 보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네네. 분은 실적 악재 뉴스 해소에다가 지금 중국 증시에서 좀 빠진 자금이 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수혜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감산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재고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감산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수혜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감산하고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을 네. 이제 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감산 드디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그 글로벌 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축소, 이제 감산 얘기만 나올 때만 해도 삼성 우리는 이제 안 해. 근데 지금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SK 하이닉스에서는 뭐 감산 소식이나 뭐 투자 축소 얘기가 좀 언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야 좀 나온 것 같고요.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 규모를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할 거라고 하니까 올해가 10조 후반이니까 내년에는 10조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가동률 이제 조정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수급 균형을 앞당기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이 9월 28일부터 한 8,666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 전환한 것이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97,000원 전후부터 전고점 부근이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매물대, 투심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격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가격권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공매도 비중은 어떨지, 메이저데이 수급에서의 뭔가 변화는 없을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 가격권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는 감산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이 다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꺼내놨는데 삼성은 안 했다. 이 말은 즉슨 삼성은 감산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오히려 아니면 너네가 감산하니까 해결되겠지. 우리는 오히려 좋아라고 보는 걸까요? 뭘까요? 둘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런저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 내년 하이닉스의 그 투자 규모 축소 그 규모가요, 지난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그때 감소한 그런 수준의 규모일 정도로 참 지금이 어려운 것,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눈을 해외로 돌리면은 이번 주인가요? TSMC도 10% 이제 감산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10월 초에 이제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도 이제 투자 축소 또는 이제 감산을 실시할 거다 전망 되고 있음을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의 오늘 소식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고 그래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삼성에게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투자 규모 이제 축소나 감산은 업황에서는 이렇게 재고 수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황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폭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59,400원까지 지금 거의 6만 원을 코앞에 두고서는 6만 원 탈환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삼성전자 올 겨울은 좀 볕이 들까요? 어때요? 참 이게 6만 원 왔는데 볕들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네, 좀 그렇긴 해서 조금 그냥 조금 이제 볕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최근에 외국인이 한 8,6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로도 외국인이 9월 30일부터 어제까지 1조 1,000억 원 넘게 1조 2천억 원에 가깝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기업, 이 빅2 기업만으로도 외국인이 한 2조 원 조금 넘는, 오늘까지 포함되면 2조 원 넘는 그런 매수 규모를 보이고 있구나. 근데 이 두 개의 비중을 합치면 25%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저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도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14.5%, SK 하이닉스가 약 한 18% 상승했거든요. 근데 비중이나 이렇게 상승폭 계산해 보면 이 두 개의 기업만으로 코스피가요, 약 한 80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의미 있게 조금 이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
기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 10월 초인 것 같아요. 10월 4일 날 빙하기가 끝나간다, 반도체 업황이 4분기가 바닥이다라고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48페이지에 나온 레포트 이제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투자 견도 비중 확대.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뭐 모건 스탠리에서 좀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시장에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더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그래 모건 스탠리였어.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거래원을 제가 봐보니까 네, 두 기업 모두 거래원 순매수 1위에 모건 서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리포트도 내놓고 이들도 좀 많이 샀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에 TSMC가 좀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3년인가 더불어서 이제 중국도 중국이지만 지금 대만 쪽도 덩달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뿐만이 아니고 대만까지 포함해서 그 두 기업의 그 투자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이번 주죠. 월요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한 국내에서 순매수한 그런 국가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순매수 2위에 그 쿠웨이트 자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오일머니가 또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한국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가격적으로 좀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내가 이 쉬운 종목을 왜 확실한 종목을 안 샀을까 후회가 되다가도 네네. 또 살려고 하면은 근데 이거 좀 워낙 무거운 종목이어가지고 네, 뭐 산다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참 애매한 포지션에 삼성전자가 저에겐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 네. 이제 뭐 한 6개월 이상 그래 나 뭐 안 팔고 그냥 가져갈 이런 분들이 하면 상관은 없지만 그동안 조금 나 물렸었는데 올라왔네 뭐 비중 조절이나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최근에 좀 전고점 수준이 한 6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2,000원 돌파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2,300 돌파하고 뭐 2,400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단순 기대감만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내년 1분기도 아니고 내년 2분기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아직 뭐 12월도 아니고 뭐 10월 뭐 중하순인데 그러면은 지금에서 봤을 때 지금 어려운 게 힘든 구간을 뭐 100% 모두 통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을 한다면 전고점 62,000원을 돌파 여부 확인 중요하겠구나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단 중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은 TSMC 부침이 상당히 심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좀 얘기 나오는 게 3나노 양산을 9월 달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연기됐습니다. 네, 4분기 후반으로.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 TSMC에서 3나노 제대로 된 양산 제품을 내놓는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을 잡는지 이 두 개의 관점이었는데 또 연기됐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해만 놓고 보면 3나노 양산 수율만 잘 잡으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경계현 DS 부분 사장이 얘기를 했죠. 뭐 내년 말만 돼도 그 파운드리 쪽에서 뭐 좀 기대해 볼 수, 뭐 확실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감을 뭐 가져볼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전고점 62,000원 돌파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방이 조용해서 제가 다들 어디 가셨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 시장이 힘들게 만들고 있다 자신을. 근데 이번 주 내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조금 제가 훑어봤어요. 지금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0.74%까지 밀리는 와중에 삼성 SDI는 장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삼성 SDI와 삼성전자는 일중
최고치를 네, 기록하고 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코스닥에서 이렇게 자금 빼가지고 코스피로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상 그저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흐름이 좋았는데 네. SK하이닉스가 감산한다고 하니 투자 네. 안 한다고 하니 어떻게 소부장이 오릅니까? 지금 쭉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반도체주 투자 의견 대형주 쪽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 쭉 봤을 때 전략을 한번 총평을 주실까요? 네. 그 관심은 일단 빅2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날에도 코스피 1% 상승했지만 시가총액 1위에서 6위 상승한 거 빼면은 오른 거 없었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올라왔지만 시가총액 1위에서 6위까지 상승한 것 뭐 이렇게 비중 감안하면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크게 막 상승했다고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체감 지수가 뭐 2,300도 되지 않았지만 참 힘들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이 오늘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뭐 진바닥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좋은 흐름 만들어 갈 때도 오늘과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빅2 대형주만 강하고 나머지 또 IT 섹터 쪽은 또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빅2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계형 그 DS 부분 사장도 얘기했지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계속해서 관심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DDR5나 그래서 빅2뿐만이 아니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등등등 너무나 많지만 DDR5나 뭐 EUV 쪽은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총괄 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